네, 안녕하세요. 와저스키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에, 늦은 밤에 영상을 올립니다. 자, 제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한두 명은 있겠죠. 네. 자, 오늘은 돼지열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오늘은 뭐 이제 차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돼지열병에 대한 감염 경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음모론을 막 이렇게 음모론 막 이렇게 이런 사람은 아닌데, 굳이 얘기하자면 양모론. 뭐 사실 양모론이란 단어는 없지만, 너무 이제 치우쳐진 음모론도 사실은 안 좋아하고, 네, 너무 그쪽으로 가니까. 그렇다라고 그냥 넘기기에는 또 논리적으로 또 상황상 또 정황상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양모론, 제가 만든 단어지만 뭐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 사실 돼지열병이 좀 굉장히 좀 이게 굉장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생각인 거죠. 제가 검색을 계속했어요. 돼지열병이 도대체 왜 감염이 되는 거야? 뭐 때문이야? 그러니까 뭐 추측성 기사는 막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료 문제다. 아니면 뭐 멧돼지가 뭐 이동을 하기 때문에 멧돼지 막을 길이 없다. 뭐 이런 얘기하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그리고 얼마 전에 북한에서 이제 돼지열병 걸렸다라고 해서 뭐 확산됐다라고 해서 뭐 난리 한번 쳐갖고 우리나라도 막아야 된다라 해서 뭐 철두철미하게 막았다 뭐 해갖고 한번 칭찬 받았잖아요. 그 국토부였나요? 아니면 환경부였나? 아무튼 그래갖고 차단했다 이래서 한번 그랬는데 그 차단한 게 왜 뚫린 건지도 이해가 안 되겠고, 그리고 지금 지역마다 처음에 파주, 그 다음에 뭐 저기 어디지? 김천인가? 뭐 아무튼 그리고 지금 인천 지역에서도 또 발병됐다. 또 그리고 저기 강원도였나요? 아니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전국 단위로 막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 공기 중에 뭐 전염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진짜로 돼지들이 탈출해갖고 막 그죠? 열병 걸린 애가 갑자기 이제 확 돌아버린 거예요. 열병 걸려갖고. 그래서 그 트럭에 타 있잖아요. 애들 이렇게 보면 좀 안타까운 애들 보면 도살장 끌려가는 친구들 트럭 타 있잖아요. 걔가 이제 확 돌아갖고 이제 갑자기 뛰쳐나와갖고 그죠? 전파한다든지 뭐 아니면 사료라고 하는 사료로 되기엔 좀 말이 안 되죠. 사료 업체가 뭐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 이게 참 이 기사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감염이 됐고 어떤 식에서 놓쳤고 이런 거 말이죠. 근데 이제 또 제가 주식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차트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마니커와 체시스를 좀 주목을 많이 했죠. 마니커와 체시스. 근데 이유가 좀 있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가 대장이기도 하죠. 지금 시점에서 얘는 이제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얘네를 왜 이제 주목을 했냐면 뭐 사실 차트상으로 많이 눌리고 또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제 오를 만도 됐다 이거예요. 단순해요. 그냥 단순해요. 제가 강의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을 어떤 종목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박스권 종목이 아니라 박스권 종목을 찾아서 매매하는 게 승률이 높아요. 승률이. 자, 그럼 여기서 또 체시스를 한번 보죠. 체시스를 한번 보죠. 맞죠? 체시스. 예. 체시스는 박스권은 아니지만 이제 차트가 이제 눌렸다가 이제 올라갔다가 2차 파동으로 가는 거지만, 최근 이제 좀 길게 볼게요. 2016년도부터 한 요 정도까지 보면은 좀 이쁜 모양은 아니지만 길게 눌렸다가 어느 정도의 가격선을 지켜준 상태에서 치고 올라갔어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시총이 괜찮고, 그리고 변동성이 괜찮고, 항상 이 대장주의 특징, 변동성을 이 유연한 변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등락률을 말하는 거예요. 크게 올랐다가 또 크게 떨어졌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애들이 또 주목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좀 합리적인 추론은 아니지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은 주식과 종목들이 굉장히 큰 돈과 많은 돈들이 움직이면서, 만약에 이게 정말로 먼저 누가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 대박 중에 대박이라는 거죠. 특별히 왜 그러냐면,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뭐 수소차가 오른다 그러면
이 EM랩을 포함해서 EM랩 맞죠? EM코리아인가요? 네, EM코리아. EM코리아 그리고 또 뭐 이제 관련주 이 수소차 포함해서 그 외에 관련주들이 싸그리 오르는 형태가 발생을 합니다. 형태가. 그럼 그건 뭐냐? 같은 세력이에요. 같은 세력. 이거는 뭐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정해놓은 어떤 사실은 아니지만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같은 세력. 같은 세력입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고 돈들이 그렇게 많이 분산이 돼 있는 거예요. 어느 한 회사에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이렇게 떠들썩하게 다 같이 움직여야 시장이 크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돈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그 중에서 대장에게, 그러니까 대장주죠. 그 중에서 대장주에게 돈이 더 많이 쏠려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뜨겁게 열기가 달궈지니까 그 중에 대장주의 돈이 더 많이 쏠리고 많이 쏠리는 효과가 발생을 해서 얘네가 이런 어떤 그 들러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잡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애들이 들러리 역할을 해줘서 더 크게 올라가는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한 종목에만 하는 것보단 이 테마를 잡아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 종목만 잡는 경우는 보통 바이오주. 바이오주는 같이 잡을 수가 없잖아요. 한 테마로만 갑니다. 바이오주가 같이 잡는 경우는 그 자회사나 뭐 이런 경우에는 같이 잡혀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테마주를 매매하려고 한다. 그러면 많이 묶여있는 테마주일수록 강한 세력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상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 대주열병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큰 어떤 시장을 흔들 만한, 그러니까 시장에 엄청 주목을 받게 만들 만한 사이즈가 될 거라고 얘기한 이유가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애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시 마니커. 자, 우리 마니커가 돼지열병으로 주목을 받아서 차트가 잠깐 이렇게 같이 돼지열병주들이 같이 움직인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이지바이오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봐야겠네요. 돼지열병 애들. 이지바이오 있고 진바이오텍 그리고 사료주 애들도 같이 이렇게 움직였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한번 움직였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냥 제가 말한 여기까지만 보면 얘네가 움직이다 말았죠. 그냥 쭉 한번 치다 말았잖아요. 한번 치다 말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한 관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다 같이 움직일 만한 시장을 크게 흔들 만한 이런 재료가 돼지열병이 걸려야 된다라는 어떤 전제가 있지만 좀 절대적인 전제가 이제 돼지열병이 걸려야 얘네가 다시 움직인다라는 전제가 있지만 걸리게 될 경우에 큰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주도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 이 돼지열병에 대해서 돼지열병 관련주를 주도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수소차에 버금가는 어떤 테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매집하고 돼지열병 타이틀로 매집하고 관련주도 싹 모아갖고 만들어 놨으면 돼지열병 걸리면 하마터 대박이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대박. 돼지열병이 걸리면 대박인 거죠. 그러면 지금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 돼지열병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라는 거. 저기 북한에서 뭐 멧돼지가 넘어와도 그건 뭐 다 막았다며요. 막았다면서. 그 북한은 돼지가 전멸했다라고까지 나오더라고요, 기사가. 근데 우리나라는 또 돼지들이 사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 차에서 뛰어내렸다 돼지가 탈출했다라고 얘기했지만 뭐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그죠? 사람을 통해서 감염될 가능성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사람들이 뭐 감염된다고 해서 뭐 돼지한테 가겠습니까? 사료도 아니고 공기 중에 뭐 떠다니는 바이러스라고 하기 너무 거리가 멀고 뭐 이런 것들이 공통 분모가 안 잡힌다라는 거죠. 산에서 멧돼지들이 움직이면서 감염시킨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고기값이 상승한다라는 어떤 타이틀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묻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냥 오르면 된다. 주가는 오르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뭐 어떤 결론을 나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이런 부분이 좀 의아스럽다, 좀 의문점이 든다라는 얘기 정도만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뭐 또 뭐 일부러 그랬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예, 그건 아니고 이제 어떤 여지를 또 남겨놔야겠죠. 하지만 이 차트나 이런 것들의 형태를 봤을 때 참 기가 막히게 이 정도의 사이즈의 어떤 테마는 그냥 죽이지 않네요, 진짜로. 그래서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또 드렸죠. 세력에게 이렇게까지 만들었는데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까지도 했죠, 저는. 세력들한테는 지금 매집한 이전에 매집이 됐다라고 한다면 돼지 열병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오직 지금뿐입니다. 돼지 열병 딱 차단되면 다음에 안 걸려요. 재료는 끝이에요, 그걸로. 그 돼지 열병 묶어놨던 종목들 다시 써먹을 수 없어요. 걸리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올린다라는 전제를 두고 있을 때 역시나 계속적으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랠리를 가고 있죠. 네. 근데 또 이제 다른 쪽으로 제가 평가를 해보자면 랠리를 가는 것 치고는 큰 상승으로는 또 못 가고 있어요. 큰 상승으로 누군가가 이제 누르는 것 같은 모양도 있어요. 좀 더 전개되는 걸 봐야 되긴 할 텐데 그렇게 이쁜 모양들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쁜 모양들로. 근데 또 테마라는 거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럼 마지막으로 좀 돼지열병 관련 좀 우량한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해볼게요. 제가 고려 시멘트도 돼지열병주였네요. 이건 제가 놓치고 있었는데 일단은 뭐 이런 팜스토리, 이건 돼지고기 아마 회사일 거예요. 팜스토리 돼지고기 회사인데 지금 이 친구가 큰 폭 상승은 아니었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팜스토리. 그래서 약간 이제 갈아타는 분위기가 약간은 연출이 되는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신고가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테마를 보실 때 되도록이면 신고가가 발생한 종목 위주로 보는 게 좋아요. 뭐 이 친구도 신고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올해 들어서 신고가라고 볼 수 있고 작년 벽이 좀 앞에 남아 있긴 한데 팜스토리는 아직 아니고 금방 뚫겠죠. 근데 마음만 먹으면 제일바이오도 이제 신고가네요. 박스권 종목이었고 이런 박스권 종목이었고 이제 신고가 발생을 했네요. 오늘 딱 겨우 턱걸이로. 그러니까 오늘 거래가 되게 많이 됐어요. 근데 오늘 거래가 많이 된 것 치고 윗꼬리가 전체적으로 깁니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만큼 누가 많이 팔았다라는 것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누가 많이 팔았다. 윗꼬리가 길면 안 좋아요. 테마주는. 자, 그리고 이제 체시스 같은 경우도 아직은 얘는 뭐 크게 눌리거나 막 전일에 큰 어떤 이탈을 하거나 뭐 큰 음봉으로 빠지거나 아직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역시나 지금은 체시스이 좀 많이 고평가된 상태이긴 한데 얼마인가요? 5,000원.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봤을 때 보통 세력주가 크게 올리면 7,000원까지 가거든요. 이런 애들은. 그러면 이제 얘는 어영부영 거의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영부영 정말 많은 폭으로 올랐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한다. 체시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선 큰 비중으로 들어가는 타이밍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지금부터는 체시스가 유망하구나, 얘가 대장이구나, 이걸 이미 사람들이 다 눈치챈 상태라서 얘를 이제 여러분들 비중을 크게 매매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만약에 공격적인 어떤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좀 원한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저 일단 체시스가 보통의 경우 7,000원까지 오른다고 한다면 7,000원 어딘가요? 지금 보이지도 않네, 차트에서. 네, 저 위일 텐데 거기까지 오르는 사이즈 보면은 사이즈가 보통 11선 찍어주니까 11선 정도까지 어떤 분할 접근이 좀 가능하겠네요. 이런 종목들은. 그리고 다른 친구 이글벳 같은 경우도 신고가였나요? 네, 신고가였네요. 신고가였고 뚫었으니까 이 친구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신고가. 네, 여기까지 뭐 볼 수가 있겠네요. 이글벳, 저 같은 체시스 여전하고 하림도 봐야겠다. 하림도 계속 그거였는데 하림도 만만치 않네요. 하림도 여러분 공략해야 될 것 같아요. 하림도 만만치 않아요. 마니커는
좀 더럽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더러워요. 하는 행동이 차트가 이게 좀 이렇게 더럽게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마니커는 좀 잘 대응을 해야 돼요. 밀려도 좀 물타를 생각하면서 뭐 해야 돼요. 저런 거. 이글벳, 백광소재? 얘까진 패스하죠. 이런 식으로 따지면 너무 많아지니까 백광소재도 나쁘진 않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 종목이 끝도 없어져요. 괜찮은 종목들. 이런 종목도 괜찮긴 하죠. 왜냐면 여기 이제 1파 이후에 깊게 눌렸다 2파를 간 거라서 이게 쉽게 죽지는 않는 사이즈긴 해요. 이런 위치가. 그러나 얘도 2,000원짜리가 지금 8,000원 4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거의 뭐 많이 먹었다. 많이 이제 해먹고 뱉었다라는 어떤 포지션의 입장이 맞아요. 그러니까 축구로 따지면 제가 봤을 때 한 90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후반 한 15분 2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테마주는 3개월이라고도 했잖아요. 근데 그 3개월이라는 게 뭐 3개월 내내 오른다 이 개념은 아니에요. 그 개념은 아니고 이런 거예요. 이제 얘 같은 경우도 3개월 아니에요. 이제 1개월, 2개월, 3개월 지나고 나서 3개월 지나고 나서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어떤 3개월 안에 뭔가 결과가 나야 된다라는 거지 3개월 동안 오른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1개월 동안 올랐다가 조정받다 살짝 올랐다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박스권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 3개월 동안 오른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를 봤을 때 제 생각엔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이제 후반전이라고 하면 이제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후반전 이라고 한다면 이제 목표 수익률 얘네가 채웠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단봉으로 이동하다가 좀 밀렸다가 한 번 또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시간 끌면서 뭐 2, 3개월 또 간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간이 끌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은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막 난 테마 제대로 잡을래 그러면 저처럼 처음부터 체시스 마니커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걔네만 볼 줄 알아요. 그런 걸 딱 볼 줄 알아요. 그럼 이 중에서 어떤 애가 제일 셀까? 어떤 애가 제일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을까? 차트를 전체적으로 볼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매출 상태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테마와 연관성이 얼마나 깊게 있냐 이 회사가 그런 것도 이제 볼 줄 알아야 되고 사실 좀 말이 안 되긴 해요. 돼지고기 때문에 닭고기를 많이 먹는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야 바보도 아니고 그거 뭐 돼지고기 안 먹고 닭고기 얼마나 먹는다고 소고기도 있는데 그죠? 닭고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닭고기를 뭐 주구장창 먹을까요? 1년, 2년, 3년? 그것도 아닐 텐데 뭐 이렇게 오르는 건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죠? 뭐 돼지고기는 수입할 수도 있잖아요. 수입해서 먹기도 하잖아요. 우리 국산 돼지고기 말고 미국산도 먹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엮는 거 보면 코미디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 주식은 진짜 이거 웃긴 바닥이에요. 웃긴 바닥. 예, 근데 이 웃긴 바닥이 큰 돈들을 움직이면서 실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낸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웃긴 거죠. 더 웃긴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말장난으로 비롯해서 뭐 된다. 얼마 전에 그 황천기계죠. 화천기계인데 사람들이 황천기계라고 하더라고요. 화천기계도 저기 조국과 관련이 없다라고 했는데도 또 오르고 뭐 이런 장난이 뭐 늘 있는 곳이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치 게임이에요. 이런 테마주가 뜨면 누가 먼저 크게 오를 거냐라는 것을 찾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테마가 10개 이상이거든요. 20개 되는 것 같아요. 이 돼지열병이. 그럼 그 중에서 뭐 최소한 탑 5는 찾아야죠. 뭐 이런 거는 찾아야죠. 그래야 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딱 걔네 안에서만 하죠. 괜히 뭐 대장도 아닌 뭐 어정쩡한 애들이 있잖아요. 뭐 파루 같은 애들. 그죠? 파리도 아니고 파루 같은 이런 어정쩡한 애들 하면은 막 슈팅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또 어정쩡한 애 뭐 있어? 미래생명자원 이런 애들 어정쩡하잖아요. 얘는 거의 박쥐 같은 친구잖아요. 이것도 붙고 저것도 붙고, 그죠? 얘는 돼지열병으로 갈 친구가 아닌 거예요. 다음에 다른 걸 뭔가 준비할 겁니다. 요 미래생명자원은. 네, 뭐 그런 식으로 구별을 좀 할 줄 알았는데 아마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은 제 얘기가 뭔 얘기인지 이제 아실 거고, 초보자분들은 이제 또
콧물 흘리고 있으겠죠. 뭔 소리 하는 거지 하면서. 그죠? 뭔 소리 하는 거지? 그런 생각 하시겠죠. 근데 언젠간 제 말이 다 이해가 되시고 저보다도 더 잘하실 날이 오실 것 같아요. 네, 주식은 꼼꼼하고 차분하고 또 진지하게 임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항상 옳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항상 옳은 판단을 해야 돼요. 한순간의 실수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옳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되고 경험을 쌓아야 되고 매매 일지로도 작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자, 오늘 또 이제 밤늦게 영상을 올리는데 또 말이 길어졌네요. 음모론은 아니고 이제 양모론이라고 했죠. 저는 양쪽 다 합리적인 어떤 추론을 통해서 야,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라는 걸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해도 여러분들 검색해 보세요. 이 가면 경로가 안 나와요. 그냥 미치는 거죠. 그 누가 일부러 그랬나? 라고 싶기도 한 거죠. 왜냐면 올라가는 이 사이즈 보니까 돈들이 장난치는 돈들의 규모를 보니까 이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수소차급이에요. 수소차. 근데 수소차 그러네요. 수소차 대장주들을 보면 수소차 이상으로 올랐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 테마도 강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전염병은 원래 그래요. 전염병. 예전에도 전염병 테마는 그렇게 또 세게 오른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이제 금요일이네요. 마지막 장 마무리 잘 하시고 네,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